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경영 연구소장 김유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는가요? 비도 오는데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찾아온 이유가 농어촌 체험 지도사의 역할,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러 왔습니다. 역할이 아니라 자질. 오늘 농어촌 체험 지도사 인증 자격 취득학 이제 3회차죠. 오늘 주제가 체험 지도사의 자질입니다.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만이 또 이 과정이 진행이 되니까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농어촌 체험 지도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질이 중요하다. 사실 이 체험 프로그램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자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PPT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오늘은 15분을 넘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제가 강진군 농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로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좀 미리 올리고 가야겠길래 오후에 이렇게 좀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자, 먼저 PPT를 보시면요, 농어촌 체험지도사 인증 자격, 체험지도사 자격증 양성 과정에 저는 이름이 김유열이고요. 주 스마트 경영연구소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학학사, 농업행정 석사 브랜드로 했고요. 6차 산업으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농촌활력과장 역임, 농업기술원 연구관, 그 다음에 농촌신활력 단장, 농촌진흥청 컨설턴트,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전라북도 6차 산업 현장 코칭위원 등을 역임을 하고 있거나 또 역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 경영연구소를 전북 익산 황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체험 지도사의 역할입니다. 아니, 자질입니다. 항상 제가 역할이라고 자꾸 하네요. 자, 자질은요, 건강해야 된다.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체험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웃음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체험객들의 안전은 체험 지도사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생기 넘치는 체험 지도사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신체적인 자질을 보면은 건강한 그런 것이 좋겠죠. 미소는 입을 구부릴 뿐이지만 많은 걸 펴준다. 그래서 항상 체험 지도사는 웃는 낯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험 지도사의 자질 중에 첫 만남을 좋게 하는 법칙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밝고 명랑하게 인사를 하라 이거죠. 밝고 명랑하게 인사를 하자. 두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먼저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이름을 잘 설명하여 친근감을 갖도록 한다. 그래서 반으로 태어나 섭섭한 반태섭입니다. 이렇게 기왕이면 좀 자기 이름도 좀 이렇게 그냥 김유열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6월 달에 태어난 더운 여름에 6월 달에 태어나서 김유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6월 달에 6월 15일생이라 6월 달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애들이 약 올려 먹었거든요. 유둔날 6월 유둔날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6월 15일 날 생일인데 6월 달에 태어난 김유열. 근데 왜 유열로 바꿨냐면 막 6월, 7월, 8월, 9월 애들이 많이 놀려 먹어가지고 아버지가 안 되겠다 해서 열자로 바꿨답니다. 원래는 6월이었어요. 달 이름으로 짓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름을 막 첫 번째는 1봉이, 두 번째는 2봉이, 세 번째는 3봉이, 근데 4봉이는 또 앉아서 죽을 사자라고 해가지고 5봉이로 넘어가고 6봉이 이런 식으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참 재밌어요. 옛날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이름을 말하고요. 우리 마을의 귀염둥이 순둥이 이렇게 소개를 재밌게 해라 이거죠. 세 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줘라. 그래서 친구 반가워요. 누구누구 친구. 이름을 말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누구누구 친구 반가워요. 이렇게 이름을 말해주면서 반가워하는 게 좋지. 그냥 그냥 학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홍길동 학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되게 하는 것도 좀 재밌게 좀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소리를 내게 해라. 두 팀으로 나누어서 A팀, B팀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좀 A팀, B팀으로 나누는 게 좋아요. 아니면 토끼팀, 여기는 무슨 팀 이런 식으로 오른쪽 황소팀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 자, 황소팀, 여기는 황소팀하고 젖소팀으로 나눴네요. 아마 축산농장으로 저기 간 모양이죠. 그럼 여기 황소팀,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젖소팀, 안녕하세요. 이게 소리가 큰 데가 지금 이기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또 재밌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길게 하지 않는다. 짧고 명쾌하게 말이 길어지면 서두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분위기 바꾸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실습을 해보시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밝고 명랑하게 인사.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먼저 말하게 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목소리를 내게 하고 A팀, B팀, 아니 A팀, B팀이라 하지 말고요. 황소팀, 젖소팀, 축산농장 같은 경우에는 또 식량작물로 갔으면은 감자팀, 뭐 쌀팀 이런 식으로 첫 만남 시에 인사말이 길어지면 안 좋다. 금방 쌀팀, 보리팀, 우리밀팀, 콩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수박팀 아니면 참외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부르면 좋습니다. 팀별로. 모든 일을 솔솔 팔리게 하는 마술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나에게 밤낮으로 무서운 긴장이 생겼기 때문에 만일 내가 웃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었을 거야. 링컨이 한 말이네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런 뜻 같아요. 쇼펜하우어는 뭐라 했냐면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웃으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하는 온갖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냥 웃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웃을 일이 많아야 할 텐데. 자, 두 번째는 정서적인 자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자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져라. 높은 자존감을 지내라. 준비된 이미지로 무장하라. 웃어라. 이런 식으로 정서적인 자질이 중요합니다. 체험 지도사 그 자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체험 지도가 쉽거나 늘 즐거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우리 대표님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또 긍정적인 표현을 일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차질에서 리더십 부분에서요. 3류 리더는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고 2류 리더는 남의 힘을 사용하라. 1류 리더는 남의 지혜를 활용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류 리더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활용한다. 그래서 제가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어떤 박사님이 계시는데 강의할 때 항상 그 농민들의 그 발표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또 거기서 해답을 얻고 또 지혜를 얻는 분을 봤습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도. 내가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농민들의 지혜를 발표하게 하고 내가 그것을 해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그리스 어원을 보면은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이라고 하네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이 리더십이다. 그래서 리더십은 지위가 아닌 영향력, 행동을 말한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자질 중에 인내력이라고 있습니다. 체험 지도사는 다양한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을 통솔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잘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멋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손해나 타인을 배려하는 희생을 용납하지 못하는 어른도 부지기수다. 그래서 강한 바람보다는 햇볕 정책으로 나가라. 그래서 부드럽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또 그냥 원칙대로 한다고. 저도 친구들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보내달라고 하면 아는 체도 않고 그렇게 카톡 잘하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없어요. 그랬을 때 화를 내지 말고 부드러운 정책으로 부드러운 태도로 그들을 그렇게 결과를 내도록 해야지. 학생들이 그냥 그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참 100번 이야기해도 안 듣고 제 멋대로 행동은 화가 날 법도 해요. 그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법대로 하지 말고 엄격하게나 하되 부드럽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칙을. 그게 바로 기술이다. 또 뭐 법대로 한다고 탁탁탁탁 하면 너무 분위기가 또 딱딱해져요. 그래서 조금 규칙을 어기더라도 항상 달래고
추스려 가지고 같이 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뭐 얼마나 뭐 어린 학생들이 또 완벽하게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농어촌 체험 지도사의 차지를 하고 있죠. 다양한 성격의 고객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말씀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해설을 드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체험 지도사의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체험 지도사는 진짜 다방면에서 좀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 지도사는 교육자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을 폭넓고 깊이 있게 알으면 좋고요. 돌발적인 2차 질문에 대비해서도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체험마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뭐 어떤 경험과 지식을 얻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번 체험 지도사분들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시간만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간은 뭐 우리가 이제 형식적인 절차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체험 지도사로서의 자질을 우리가 이제 양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들이나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좀 시간만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강사가 돼가지고 또 체험 지도 리더를 할 때, 체험 지도사 역할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력이. 실력이 없으면 안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체험 지도사는 교육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진행하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구마 체험을 한다면은 적어도 고구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죠. 생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측면, 가공적인 측면, 그 다음에 유통, 체험까지 알으면 좋죠. 그래서 거기 체험으로 온 학생들이나 체험으로 온 시민들이 고구마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체험 지도사가 교육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고구마에 대해서 이제 뭐 농촌진흥청 농사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한번 메모 한번 해보실래요? 농사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30개 작목에 대해서 농사로 모든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죠. 기술적인 정보도 해주고요. 뭐 가공적인 측면, 또 생산적인 측면, 뭐 유통, 체험, 관광까지, 치유농업까지 엄청난 정보들이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이 사이트는 꼭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는 아니더라도 거기 오는 손님들한테 어느 정도 그 종목에 대한 그런 기술적 약간은 역사 스토리텔링을 해야만이 또 배울 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 그 다음에요, 의사 전달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사투리는 가끔 사용하면 집중력을 높인다. 지나친 사투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사투리 같은 경우에요, 저도 지금 전라도 사투리가 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잡아졌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제가 사투리를 가지고 이제 그 어디 뭐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아유 뭐 사투리 쓴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지금 10년도 넘은 그때 반성을 하고 지금은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투리는 쓰기는 신감 있게 그런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또 감정이 다 다르니까. 여기 나오네요. 사투리를 다른 지방에서 사용하면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낼 때는 여러분들이 고조, 오르락 내리락을 해야 돼요. 속도도 천천히 할 때가 있고 빠르게 할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을 할 때, 중요한 말을 할 때는요, 이렇게 좀 천천히 해야 돼요. 어려운 말이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 때는. 근데 이제 뭐 쉬운 말을 아주 그냥 뭐 쉬운 안내를 할 때는 빠른 속도로 해도 되는데,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말의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7가지 경청 비법과 실습입니다. 7가지. 시선을 접촉해라. 그래서 아이 컨택이라고 알죠? 그래서 아이 컨택을 하셔야 되고, 고개를 끄덕여라. 미소와 웃음을 지어라. 경청하고 관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적절한 질문을 해라. 그래서 항상 또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내가 듣고 있다는 표시를 해라는 뜻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대의 이야기와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해라.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디 랭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몸으로 어떤 말을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대화를 끝까지 들어주라. 그래서 우표정한 표정으로 듣기보다는요,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내가 듣고 있다는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건 어디냐? 그렇죠. 끝까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 농어촌 체험 지도사의 차질. 고객들과 강의를 할 때는 골고루 시선을 맞춰 주어야 한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 말의 끄트리에서 반복을 해줘라. 그랬어? 선생님이 이럴 때는 올챙이가 개구리가 거의 다 되어가는 광경이죠? 상대방이 그랬어요? 그럼요. 개구리가 거의 다 되어가는 광경 맞아요. 이렇게 반복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학생이 물어봤잖아요. 선생님, 이럴 때 올챙이가 개구리가 다 되어가는 광경 맞죠? 그럼요. 개구리가 거의 다 되어가는 광경 맞아요. 그 사람이 얘기한 말을 반복을 해줘라. 그러면 또 아주 기분이 좋다고 하네요.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한 말을 누군가가 반복을 해주면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위기대처 능력, 순발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사고 났을 때 호들갑을 떨지 말고 고요하게 두어라. 결코 패닉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이번 층간 사건에서도 여순경이 패닉에 빠지는 바람에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살인 사건이 난 거 있죠. 그때 여순경하고 남순경이 이렇게 출동을 했는데 거기에 멘붕이 와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도망갔잖아요. 오히려. 야, 그거 보니까 침착하지 못하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체험할 때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친절하게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요하게 두어라. 결코 패닉에 빠지지 말고 침착하게 119 신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라. 그런 뜻 같아요. 호들갑을 떨지 말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 능력, 6번째는 사후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체험 프로그램의 취지와 의미가 잘 전달되었나를 봐야 되고요. 방문객들의 반응과 만족도를 봐야 됩니다. 이게 신뢰 그런 품질이라고 하죠. 이거보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탐색 품질이 있고 그 다음에 경험 품질이 있고 신뢰 품질이 있는데 탐색 품질은 이제 가기 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어떻게 좀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도 잘 올려놓고 또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장에 소개도 잘 해놓고 탐색 품질, 경험 품질은 실제로 와가지고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신뢰 품질은 사후 관리. 그래서 감사의 메시지도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SNS 등을 활용해서 체험 후기라든지 농산물 정보 등을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라. 그래서 한번 다녀본 사람을 그냥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요. 이렇게 좀 지난 시간에 CRM이라고 이렇게 좀 어깨동무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거기에 관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고객 관계 관리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문자도 보내주고 잘 들어가셨냐고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 관계 관리가. 그래서 고객은 항상 관리를 해주고 다음 달에 무슨 체험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한 달 전에
오신 분들한테 다시 보내주면 그분들이 다시 재구매를 하러 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끝까지 들어주는 게 좋고요. 농어촌 체험 지도사에 자질을 하고 있죠. 고객들은 마음속으로 이러한 부분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통 부분을 막으면 안 된다. 설문조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불편했냐 오시는 손님마다 이런 것을 받음으로써 항상 업그레이드를 해 가야 됩니다. 저도 그 체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어떤 헬스 클럽에 좀 다니는데 헬스를 하러 가서 불편한 점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해야 되겠는데 그게 뭐 말로 오자니 그렇고 어디 좀 딱 쪽지를 붙여놓는 식으로라도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요즘은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구글에서 구글 폼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만들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내줘가지고 사후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일거리가 되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이 불편했는가를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수를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하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매뉴얼은 유사하므로 프로그램 농촌 체험 매뉴얼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익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촌 신활력 단장 할 시절에 시골 여행 체험 그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체험 농장마다 또 체험 관광 농장마다 전부 다 그냥 서비스가 틀리고 그래가지고 또 혼란이 일어났었는데 익산 같은 경우에는 70개 농장에 대해서 이렇게 시골 여행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이제 조금 더 가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서비스의 품질은 거의 표준적인 서비스 품질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너무나 차이나도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불을 뭐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빠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이틀 만에 빠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매뉴얼로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강진도 필요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후관리 능력도 이와 같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체험 지도사 그 다음에 체험장 체험 지도사는 어땠냐 마음가짐은 어떻고 복장은 어떻고 몸 상태는 어떻고 그 다음에 보조 운용자는 또 어떠냐 이런 식으로 체험장에 대한 평가 체험 도구에 대한 평가 위생 시설에 대한 평가 편의시설에 대한 평가, 기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부족한 점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험지도사의 6가지 자질을 제목만 아까 이제 쭉 했죠 우리가. 그래서 체험지도사의 자질 좀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이제 시험 문제인데 시험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제가 이제 실습 문제를 통해서 이제 체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벌써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오늘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농어촌 체험 지도사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루하지는 않죠? 3회차 끝났습니다. 다음부터 또 4회차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